안녕하세요. 타이페이 지릉 작가 공선희입니다. 혼자일 시리즈 2탄 타이페이 지릉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 대만 여행 가이드를 먼저 영상으로 하게 되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그 꽃보다 할배 방영하기 전이라 지금보다 훨씬 대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에 첫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낯선 그 관광객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저렴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다녔던 그렇게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득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요. 그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 여행을 하시던 여자분이셨는데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대만 가이드북을 들고 여행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다니시다 보니까 가이드북에 대해서 의존도가 많이 높으셨는데 그 가이드북에 나온 정보대로 관광지를 방문하셨는데 정보가 잘못되어 있어서 휴무였던 적도 있고 일찍 문이 닫았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헛걸음을 많이 했다고 좀 넋두리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행자에게는 시간이 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간은 또 시간대로 낭비하고 차비도 또 차비대로 낭비를 해서 많이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이드북은 꼭 보실 텐데요. 근데 저는 또 자유여행 경험이 많지만 가이드북을 많이 참고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방금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경우에 좀 틀린 정보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처럼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북을 좀 보지 않는 편인데요. 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가이드북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을, 불편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방문하고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먹어본 그런 정보만을 넣었기 때문에 또 딱 그곳만 방문을 해도 대만을 잘 보고 왔다고 할 만큼 알찬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독자분들은 안심하시고 제가 다녔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또 어디를 가도 즐겁긴 하지만 또 한정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여행 일정을 효율적으로 짜셔야 되는데요. 제가 짜둔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고 또 이미 가보신 여행지라면 취향에 맞는 관광지를 선택하시면서 다니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이페이는 그 자유여행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요. 그 이유는 MRT라고 하는 대만 지하철이 그 주요한 관광지에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여행하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제 책에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루 안에 동선을 MRT 그 노선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많은 곳을 보실 수 있도록 그 여행 동선을 구성해 봤습니다. 또 MRT 여행이기 때문에 교통 패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교통 패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뒀어요.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그 교통 패스에 대한 정리 내용이 있는데요. 하루 일정이 많지 않으신 분은 우리나라 티머니 카드와 같은 그
대만의 이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루 안에 이동 동선이 많으신 분은 원데이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패스가 있고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연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또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패스,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계획하신 일정에 맞는 패스를 책자에서 확인해 보시고 어떤 패스를 구매하실지 현지에서 MRT 역사에서 구매하시면 되니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맞는 패스를 구매하시면 경비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지카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100달러의 타이완 달러예요. 100달러를 예치금으로 두고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지카드를 다 사용하고 반납을 하실 경우에는 그 100달러를 100타이완 달러, 100달러를 환불해 주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환불 정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돌려받으실 수 없는 금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다녀온 후에 그 대만 커뮤니티에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기도 하니까요. 다녀오신 다음에 파셔도 좋고, 가시기 전에 구매하셔서 여행지로 출발하면 경비를 많이 줄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지카드는 그 잔액이 스타벅스나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는 그 잔액을 소진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여행지를 대만으로 선택하셨다면 이제 항공권 정보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만은 또 요즘은 또 저가 항공이 많기 때문에 특가 항공권을 잡는다면 20만 원 선에서 대만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또 성수기에는 또 지난 황금 연휴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만 원 선을 웃도는 경우도 있으니까 날짜 선정을 잘 하시는 것이 좋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가시면 매우 더워요. 그래서 4월에서 9월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도입부에 책자 20페이지를 보시면 타이완을 여행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타이완을 방문할 때는 예고 없이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산이나 우비를 미리 챙겨 가신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피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추천드릴게요. 특가 항공권을 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책자에 기록해 두었는데 36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드렸고요. 도착 공항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어요. 송산공항이랑 타오이안 공항이 있는데, 송산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김포공항, 타오이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송산공항 같은 경우는 MRT로 이동할 수 있어서 타이페이 시내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접근하기가 좋아서, 또 항공권이 약간 타오이안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요. 타오이안 같은 경우도 약간 저렴한 항공권인 장점도 있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인천공항처럼 다양한 공항버스가 있어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또 대만을 방문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 공항이 두 곳이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뒀고, 39페이지 보시면 공항 선택이나 도착 터미널에 대한 정보도 잘 나와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오이안 공항을 이용하실 경우에 티켓을 구매하실 때 편도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왕복 티켓을 구매하시면 경비를 많이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공권 다음으로는 숙소를 정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선이면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요즘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고 현지인의 그런 문화를 만나실 수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숙소 형태인데요. 가성비 좋은 숙소를 구하실 수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작가의 여행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한 숙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숙소를 옮기신다면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그 지역의 정취를 가득 담은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자면, 그 대만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코스가 있어요. 예스 진지, 예스 허지라는 줄임말을 그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이 줄임말이 뭐냐면 그 각 여행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이동하는 그 앞자리만 따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류, 스펀, 진과 지우펀, 호통 이렇게 앞자리만을 딴 그 코스인데요. 그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서 예스진지, 예스허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두 코스의 공통 코스가 좀 장거리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인데, 이 일정의 경우에 그 타이페이 시내와는 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 투어를 하다 보면 빠듯하게 이동을 하셔야 돼서 여유롭게 관광을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계획했던 팁으로 이 일정의 날에는 짐을 간소하게 하고 투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인근의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남은 관광지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제 추천으로 데이 투어를 시작하는 작가의 추천으로는 이 데이 투어를 이용해서 예류에서 네페르티티 암석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스펀에서 풍등도 날리고 닭날개 볶음밥도 먹으면서 여유롭게 보신 다음에 지우펀을 마지막 코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펀에 홍등이 유명한데요. 그 홍등의 야경도 보고 정취를 즐기시고 저녁 식사도 하신 다음에 그 지우펀 인근의 숙소에 머무셔도 좋고, 제 일정을 그대로 따르신다면 그 진과스라는 마지막 코스 인근의 숙소로 이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진과스를 관광하고 같이 붙어있는 아침의 지우펀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이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타이페이로 돌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고 빠듯하게 보지 않으실 수 있어서 여유롭게 관광지를 둘러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숙소를 보시고 싶으면 책자 17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숙소인데, 숙소 이름은 시카페 B&B라는 숙소예요. 그래서 아고다라는 사이트에서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숙소이기 때문에 그 대만의 정치, 현지의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고, 또 주인분들께서 외국인을 많이 접하지 않으셔서 영어도 잘 못하시긴 해요.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불편하진 않으니까 편하게 묵으시면 되고, 또 굉장히 친절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침 조식도 사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은 177페이지 보시면 그 숙소에서 보이는 바다 전경이 있어요. 대만 바다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약간 운치 있는 그런 속초 앞바다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바다를 숙소에서 정면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파도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묵었던 기억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억, 하룻밤의 기억이라고 생각할 만큼 또 가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만족감이 있었던 숙소였는데요. 하루에 그 1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숙소를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숙소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대만에서 꼭 봐야 될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만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밤에 활동을 많이 해서 야시장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대만 야시장의 음식을 좋아해서 그 다양한 야시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책자에 실었는데요. 76페이지 보시면 화시지의 야시장을 보실 수 있고 222페이지 보시면 마오커우 야시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야시장 정보는 도시 중심지에 있는 가장 많이 가는 스린 야시장이 있고 용산사 인근에 있는 화시지의 야시장이 있고 대학가 인근에 있는 사대 야시장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가 앞서 안내해드렸던 222페이지의 마오커우 야시장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책 제목처럼 지룽이라는 지역에 있는 현지인이 가장 많이 가고 사랑하는 야시장이라고 해요. 또 부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진을 실었어요. 음식도 다양하게 실었고요. 도심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1시간 반 정도만 싱싱 달려가면 도착하거든요. 현지인이 가장 사랑하는 야시장이 궁금하시다면 이 마오커우 야시장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가장 대만다운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만족하실 관광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관광지로 양명산 국가공원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또 앞에 수식어로 대만이 가장 사랑하는 국가공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양명산 국가공원은 사계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182페이지를 보시면 양명산 국가공원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가이드북을 보고 따라갔다가 길을 굉장히 헤맸었는데 나가는 출구를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표기 보시면 제가 현지인한테 물어봐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기입을 해두었거든요. MRT역 메인스테이션 MRT역 M1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정류장을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이 출구 정보를 잘못 기입된 가이드북을 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점 유의하시고요.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역에서 버스를 타고 40에서 5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요. 또 여기 도착했다고 끝은 아니고요. 공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보로 구간을 이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8번 순환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1회권이 15대만 달러고 무제한으로 타실 수 있는 패스가 60대만 달러예요. 보통 한 번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60대만 달러를 지불하시고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패스권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또 이 코스 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천천히 한 코스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으시다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190페이지 보시면 7번 코스인 소유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에서 화산 지형이 가장 발달한 양명산 국가공원에서 그 중에서도 후화산 작용으로 유황을 포함한 증기가 땅에서 이렇게 뿜뿜 뿜어 올라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온천수를 눈앞에서 처음 봤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실었고 영상으로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눈앞에서 직접 보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관광지였고 그 밖에도 그 주변을 에워싼 산이 일반 산처럼 생겼는데 그 증기가 화산이다 보니까 자욱하게 에워싸고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소유갱의 산을 이국적인 정치를 잘 보실 수 있는 그 양명산 국가공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양명산 국가공원의 다음 코스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천천히 보시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신다면 추천드릴 부분은 그 텐무 벼룩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주말에 모여서 거래를 하는 큰 시장인데요. 제가 212페이지 보시면 한국 돈으로 3,000원, 4,000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아요. 이 청 원피스 제가 지난 여름에 굉장히 잘 입고 다녔어요. 이거 한국에서 산다고 해도 몇만 원은 줄 것 같은 그런 재질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발, 가방, 잡화를 놀랄만한 가격으로 득템하실 수 있는 그 현지인의 벼룩시장은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양명산 국가공원에서 내려오는 코스로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대만에 방문하면 꼭 가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로 양명산 국가공원과 이어지는 텐무 벼룩시장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만을 간다면 온천욕은 빠질 수가 없는데 마지막 코스로 묶으신다면 그 양명산 인근의 온천도 좋고 또 그 베이터우 온천 지역이라고 꽃보다 할배에서 그 방영한 노천 온천이 있는 온천 지역이 있어요. 이 온천 또한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온천으로 마무리하면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고 온천욕으로 마무리하는 알찬 하루 관광 코스로 알찬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지역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대만 유학생이 알려준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지 못해서 아마 제 책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또 입소문이 났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심원이라는 그 우리나라 명동과 같은 번화가가 있는데 그 심원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심원띵이라고 해서 많이 가는 관광지잖아요. 그 뒷골목으로 가면 놀라울 만큼 이국적인 정치에 개입바가 있어요. 또 대만은 그 유학생한테 말을 들었는데 게이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남남 커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쁜 칵테일도 제가 106페이지에 제가 직접 먹어본 그런 칵테일을 실어 넣었는데 예쁘고 맛있는 칵테일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고유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정취가 있어서 그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만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추천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녀와 보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여행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기록해서 생생하게 실어 넣은 그 혼자유 시리즈 2탄 타이페이 지름편의 책자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더 즐거운 대만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공선이었습니다.